네, 안녕하세요. 더픽트의 전창대입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시는 분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처음 한림대학교에서 창업 동아리로 시작을 했고, 그리고 또 그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인큐베이팅을 받았기도 했고, 그 최근에는 저희가 기업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이제 강원 우리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이곳에서 또 발표를 할 수 있어서 저한테는 좀 오늘 의미가 있는 발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5년, 6년간 어떻게 성장을 해왔는지,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이 메타버스 사례가 지역에 어떻게 활성화를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PPT가 넘어가질 않아서. 잠시만요. 혹시 관계자님 이 PPT 넘기는 것 좀 도와주시겠어요? 이거 말이 안 들어가지고. 저희 기업은 2016년 이제 한림대 창업 동아리로 시작해서 2017년 법인 설립과 함께 이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했습니다. 지금은 최근 더존비존 투자 유치도 받고 이렇게 성장해서 최근 팁스 기업도 선정되고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메타버스, 특히 코로나19 때 다들 힘드셨지만 저희는 오히려 코로나19의 특수를 좀 맞이해서 코엑스, 킨텍스 같은 이런 컨벤션 홀에서 열리지 못했던 행사들을 이렇게 온라인 가상 전시, 메타버스 박람회로 이제 진행했었고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조금씩 풀리면서 이제 오프라인으로 다 넘어오겠지 했는데 실제로 온라인을 경험해 본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오프라인 행사도 온라인이 없어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박람회, 전시, 행사, 이런 컨퍼런스, 또 심지어 수출 상담회마저도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이제 융합한 개념의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 기술이 지역을 확장시킨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캐치프라이즈도 결국 이 VR, AR 이런 메타버스 기술이 결국 지역을 확장시키는, 그러니까 춘천의 닭갈비 막국수 축제가 이곳에서만 오프라인으로 열리면 이 동네 축제이겠지만 이제 기술을 통해서 전국의 어떤 커머스 역할을 해서 이제 결국엔 전국 행사 또 세계적인 글로벌 행사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타버스 플랫폼을 가지고 저희는 이제 지역의 국립대학교에 이제 적용한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한국거래소 같은 이런 금융 교육에 맞는 메타버스 플랫폼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여기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그 나이파 예산을 받아서 춘천 커피도시 페스타라는 메타버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춘천에 있는 한 370개 있는 카페 매장들을 VR 가상현실로 구현하고 또 메타버스, 요즘 제페토 이프랜드 많이 보셨죠? 그런 가상 공간에 이제 이런 그 소상공인들을 점포를 위치시키고 관광지를 집적시켜서 홍보를 하는 이제 그런 개념의 플랫폼인데요. 좀 다른 식으로 저희는 접근했습니다. 지금 IT 기업이 혹은 우리 발주처에서 혹은 공공기관에서 예산을 쓰면 보통은 제페토, 이프랜드, 마인크래프트 같이 앱을 설치하는 형태로 갑니다. 근데 이 공공기관에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앱을 만들게 되면 물론 유지보수도 만만치 않지만 문제는 공공에서 만든 플랫폼을 자신의 스마트폰과 PC에 설치하면서까지 이용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개념은 결국 이 웹 기반의 메타버스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아는 네이버 다음을 들어가듯이 웹 브라우저에서 구현되는 가상 공간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또 설명드리겠지만 이제는 2D로 되어 있는 웹사이트가 아닌 이제 3D의 가상 공간을 웹에서 보여주는 그러한 형태의 플랫폼들이 실제로는 공공에서 더 잘 먹힐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 IT 기업들이 그렇게 가는 이유는 유니티라는 플랫폼의 의존도가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유니티라는 게임 엔진인데요. 그 엔진을 가지고 만들지 않으면 그 유니티 엔진을 가지고 만들게 되면 이제 앱을 무조건 이제 퍼블리싱 하게 되는데 이 엔진을 가지고 만든 플랫폼들은 모두 설치를 해야 되다 보니까 공공에 있는 플랫폼과는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이렇게 공공의 메타버스와 민간의 메타버스는 구분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에서 만든 메타버스 오세훈 시장님이 아주 디테일하게 만들어라 했지만
문제 현재 메타버스는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서 구동이 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메타버스가 3D 가상 공간을 지금 여기 있는 관광지를 정말 멋있게 만들어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단말기, 스마트폰, PC에서 구동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3D 가상 공간을 구축하고 범용적인 웹 플랫폼 형태로 만들어서 퍼블리싱을 하는,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만들어야 많은 사람들이 이 플랫폼 안에 들어와서 이제 소통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사례를 보시면은 이렇게 2D로 되어 있는 홈페이지들을 이렇게 3D 가상 공간의 홈페이지로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예전엔 어도비 플래시, 액티브엑스를 설치하거나 플러그인을 설치해야 됐지만 지난 20년은 하나의 문서 형태의 웹사이트라고 하면 이제는 가상 공간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한다면 사실 이러한 우리 지역의 관광 콘텐츠들을 보여줄 때도 한정된 뭐 이런 포맷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가상 공간에서 친구들과 소통하고 화상회의하고 음성회의하고 심지어 저희가 하고 있는 마이스 이런 박람회 같은 것들을 보시면은 비즈니스 매칭할 때 명함을 주고받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기존의 웹사이트나 기존의 플랫폼으로는 사실 그런 소통 기능이 아직 좀 구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상 공간 내에서 실제 비즈니스와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선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렇게 관광지 형태를 2D의 홈페이지 형태로 구현을 하고 또 이렇게 3D 가상 공간에 들어와서 정선의 관광지들을 또 구경하고, 그리고 이것이 외부로 구현되다 보니까 기존의 공공에서 가지고 있는 홈페이지나 웹사이트 플랫폼들을 모두 연동시킬 수 있다는 게 강점입니다. 그래서 홍천 같은 경우는 시민들의 어떤 시화전이라든지 자신들의 작품을 이렇게 가상 공간에서 구현하는 서비스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XR 개념으로 해서 가상 공간에서 실제 유튜브 생중계라든지 이런 콘텐츠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나우와는 지금 이러한 형태로 강원도에 있는 날씨 이런 속보들을 콘텐츠를 만들어서 이제 노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의 커피도시 페스타만 봐도 지금 이렇게 하트로 되어 있는 춘천시 로고에 저렇게 관광지를 집적시켜서 이곳에서 사람들이 놀고 소통하고 또 커피 매장들을 구경하고, 그리고 뭐 원한다고 하면 포인트를 획득해서 실제 오프라인에서 어떤 실물 거래를 할 수 있는 개념으로 이제 플랫폼을 고도화해 나가야 되고, 그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아이들이 이곳에 있는 NPC와 소통하고 그리고 관광지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그 개념이 기존에 있는 형태의 관광 플랫폼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능동적으로 가상 공간을 투어하면서 이제 획득한다, 이러한 개념이 또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기존의 360도 VR 콘텐츠, 이 메타버스가 크게는 이제 가상 공간과 실제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하면 지금까지는 가상 공간은 가상 공간, 실제 공간은 실제 공간으로 나뉘어져서 서비스를 했지만 그것들을 통합해서 웹 플랫폼으로 제공하면 조금 다양하게 또 제공할 수 있다는 점. 그 춘천의 대표적인 관광 상품 중에 이 감자빵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이 감자빵을 이렇게 가상 공간화해서 하나의 춘천의 스타 기업을 이렇게 좀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 아이덴티티를 이 안에 이제 집적시키는 그런 사례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대학교도 요즘 대학이 계속 변화하고 홍보 방식도 바꿔나가고 있는데 기존의 방식의 홍보로는 좀 어렵고 또 학내 구성원들의 소통들을 또 이제 가상 공간에 집적시켜서 이제 신입생과 기존의 학생, 교직원들이 소통할 수 있는, 그래서 게임을 하듯이 가상 공간에서 자신의 학점과 장학금 정보들을 또 볼 수 있는 이러한 개념의 서비스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도 이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서 하고 이제 학사 일정, 친구와 커뮤니티 하는 것들도 이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22명 정도의 지금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 강원도에 20살에 와서 한때는 구직자이기도 했고 그 지금은 창업을 해서 사업을 하고 어떻게 보면 채용을 하는 채용 담당자가 됐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제가 마지막 장표로 준비했던 이 지역 대학을 졸업하고 구직자 때는 참 취업할 만한 기업이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채용 담당자가 돼서는 또 뽑을 직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보면 사실 이 미스매칭 때문인 것 같은데요. 지역 기업의 역량이 강화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토론 있을 때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대학생들이 졸업하고 가고 싶은 기업들은 그런 어떤 기본적인 연봉 조건이라든지 가고 싶은 직군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지역 기업들이 그 수요를 못 맞춰준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수요를 왜 못 맞춰줄까 하면 비즈니스가 너무 다양화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콘텐츠 기업이라고 하면 홍보 영상을 제작하는 기업이 대부분이고 IT 기업이라고 하면 홈페이지를 개발하는 기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지 않으면 그런 좋은 일자리는 만들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선 좋은 분들이 수도권이나 서울 다른 지역에서 강원도로 유입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지원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만 해도 사실 그 좋은 분들을 모시고 오기 위해서는 전세보증금을 1억 원 이상을 다 지원을 하고 모시고 옵니다. 그것이 아니면 사실 서울 수도권의 모든 걸 버리고 강원도 춘천에 자리를 잡는다. 이게 참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기업들에게 200만 원씩 지원해주는 정책들 정말 많은데 그런 정책으로 어떻게 보면은 급여를 다 낮추는 하향 평준화를 시킬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돈으로 이 지역에 정착하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어떤 월세 지원이라든지 혹은 전세 보증금에 대한 이자 지원 같은 게 있으면 어떨까. 그래서 저는 사실 IT 기업을 운영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좀 좋은 사람들을 강원도에 모시고 오고 그렇게 해서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리고 더 아이들이 오고 싶어하는, 더 학생들이 오고 싶어하는 기업을 만들고 싶은 욕구가 정말 큽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좀 일자리 정책이나 혹은 이런 기업들 정책들을 조금 일자리를 구하는 거는 기업에게 좀 맡겨주시고 그리고 더 좋은 분들이 이 강원도에 정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좀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